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딸은 결혼 안 했고 아들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죠. 그런데 아들은 손녀가 10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다고 했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야 다 큰 성인이니 그렇다 쳐도 그 어린 손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죠. 보통은 엄마가 양육권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전 며느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걸리는 것 없이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손녀다 보니 엄마 손에서 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애엄마 입에서 자식을 두고 걸리는 것 없이 라고 표현하며 새 출발하겠다는데 이제 남남이긴 하지만 참 끝까지 정 떨어진다 싶었죠. 제 입장에서도 귀한 손녀 그런 엄마 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키우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더러 시연이는 내가 돌봐줄 테니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 내에는 갈라섰고 직장일 하는 아들 대신해서 손녀는 제가 많이 키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떠나갔는데 그때 운영 중이던 건물하고 식당은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갔어요. 식당은 믿을 만한 점장이 있어서 저는 이따금씩 방문해서 관리만 하는 정도고 그 점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세랑 식당 수입 덕분에 사는 형편은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손녀가 아예 어린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돌봐주고 신경 써야 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제가 키우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도 떨어져 사는 거다 보니 얼마나 슬플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속 깊고 의젓한 아이여서 그런지 겉으로는 참 밝고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도 꿋꿋하게 잘 지내주는 손녀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가만 지켜보면 참 예쁘고 고맙기도 했죠. 저희 손녀는 저랑 있으면 조잘조잘 얘기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간식 같은 것도 곧잘 사와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그래요. 같이 사는 저희 딸도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손녀가 늘 옆에 있다 보니 외로움도 덜고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손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진 제가 전담해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두었어요. 시연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너는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고요. 다만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냥 사귀는 정도만 하지 재혼은 나중에 하라고요. 자식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 이뤘으면 싶기도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달랐습니다. 시연이가 많이 어린데 부모 이혼한 것 때문에 가뜩이나 속에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그 어린 게 속이 깊어서 말은 못해도 골마 있을 거다. 게다가 곧 사춘기도 올 건데 행여나 네가 덜컥 재혼이라도 한다 하고 새엄마라도 데리고 오면 시연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느냐. 이혼만으로도 애한테 상처가 클 테니 누굴 만나도 재혼만큼은 시연이 대학 가고 나서 하는 걸로 해라 라고요. 아들도 제 말에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혼한 애엄마 때문에 질려서 이제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여자 만날 생각도 없답니다. 그렇게 아들과 얘기를 잘 끝냈고 별탈 없이 제가 시연이를 키운 지도 2년이 넘어갔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만나고 있었어? 말 안 했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한 8개월 정도? 아니 근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서로 많이 좋아하고 가정도 이루고 싶고 우리 둘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 여자도 이혼녀야? 예, 맞아요. 그럼 자식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뭐야? 저는 깜짝 놀랐죠. 결혼보다 더 어렵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재혼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미 각자 자식들까지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덜컥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덜컥 결혼을 한다는 거야. 1년도 안 만났는데. 뭐 얼마나 만난 게 중요한가?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렇게 치면 시연이 엄마랑은 저 5년 동안 연애했어요. 근데도 결혼하고 줄창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잖아요. 진짜 인연이면 얼마 안 만나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뭐. 오래 사귀고 안 사귀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너는 이거 그냥 결혼이 아니라 재혼 아니야. 심지어 애까지 각자 딸렸다는데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쉽게 결정할 문제야? 너네 둘만 있으면 너 알아서 하라고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도 시연이가 있고 그 여자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며. 좋은 여자예요. 시연이한테도 친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자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쪽은 왜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완전 나쁜 놈이었지 뭐. 바람피고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줬다나? 애들은 몇 살이길래 시연이랑 비슷해? 큰아들은 시연이보다 3살 많고 딸은 시연이보다 2살 많대요. 그럼 애들도 어리네. 그렇죠. 미진이가 저보다 1살 어리니까. 그 만난다는 여자 이름이 미진이야? 예. 참나.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럼 한창 젊은 아들이 독수공방으로 늙어 죽길 바라세요? 뭔 독수공방이야. 시연이가 있는데. 자식하고 마누라는 다르죠. 너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여자 만나는 건 좋은데 재혼만큼은 시연이 대학생 되고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2년도 못 지킬 약속을 왜 해? 아, 앞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땐 저도 진짜 결혼이라면 치가 떨렸다고요. 시연이 엄마 때문에. 근데 저도 미진이 만나서 다시 마음 떨리고 결혼하고 싶어질지 몰랐죠. 아휴, 왜 자꾸 그러세요? 다 큰 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혼한다는데. 너는 시연이 생각은 안 하냐? 시연이가 왜요? 시연이도 새엄마 생기고 오빠 언니 생기면 안 해롭고 좋지. 나는 모르겠다. 재혼해서 잘 사는 집들도 많다지만 시연이 입장에선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뭘 혼란스러워요.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엄마는 싫다고요? 그 여자를 안 만나봤으니 좋고 싫고 할 게 어딨겠어. 다만 너무 갑작스럽다 이거지. 좋은 여자예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시연이한테도 좋은 거라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봐주신다 해도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시연이한테는 할머니보다는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만 생각해서 재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연이 생각해서 엄마 만들어주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집도 애가 둘인데 시연이를 그렇게까지 챙기고 생각해 주겠어? 그런 여자 아니라니까요. 시연이도 친딸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엄마 아들이 아무하고나 재혼하려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탐탁치 않아 하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 본인이 결혼하겠다는데 지 행복 찾고 싶다는데 제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끝까지 말리겠습니까? 바짓가랑이 잡고 뜯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만 저는 손녀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제가 너무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내미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라도 2년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왜 말리느냐. 손녀한테도 새엄마긴 하지만 엄마가 생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에게 여자친구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진이라는 아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오빠가 태워줬는데요.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세련됐고. 어쩜 이렇게 감각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딸이 건축 관련 일을 해서 몇 년 전에 싹 바꿨어요. 그렇구나. 집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은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미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도 잘하더라고요. 처음 본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애교 있게 구는데 비교하긴 그렇지만 성격이 예전 며느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전 며느리는 말도 거의 없고 표정도 별로 없고 뭘 물어봐도 시큰둥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진이는 내내 웃는 얼굴로 어머님 어머님 하니까 참 밝고 명랑하구나 싶어서 저도 호감이 갔죠.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거라서 제가 이것저것 잔뜩 차리고 있었는데 주방에 들어와서 싹싹하게 도우려고 하고요. 아이고, 옷도 예쁜 거 입었는데 됐어요. 나가 있어요. 밥만 올리면 되니까. 어머님이 식사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밥이라도 제가 펄게요. 주걱 어딨어요, 어머님? 아유, 됐다니까. 내가 할게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잘해요. 앞으로는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자주 볼 사이인데. 하면서 먼저 나서서 밥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워낙 곰살 맞은 성격이다 보니 절에서 우리 아들도 푹 빠졌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학원에 갔던 손녀도 돌아왔죠. 왔어, 우리 시연이. 다녀왔습니다. 손녀는 그전에도 미진이를 몇 번 봐서 익숙한지 미진이에게 인사를 꾸벅 하더라고요. 시연이 왔구나. 반가워. 미진이는 손녀에게 가더니 머리도 쓰다듬고 예뻐하더라고요. 학원 잘 갔다 왔어? 네. 얼른 손 씻고 와. 할머니가 뭐 많이 차려주셨네. 배고플 텐데 얼른 먹자. 손녀에게도 딸 대하듯 다정하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같이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만? 오늘은 저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어머님.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진이는 조기살을 바르더니 저희 손녀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많이 먹어, 시연아. 저희 손녀 먹으라고 생선살 발라주고 반찬 밀어주는데 제 앞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날 손녀는 숙제한다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미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시연이가 좀 걸리는 게 커. 엄마 아빠 일찍 이혼하고 어린 게 마음에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새엄마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무슨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미지인의 아이들도 그렇겠지. 새아빠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 낯설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상우 씨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편해해요. 자주 만났나 봐. 네, 한 번씩. 시연이도 같이 본 적 있고요. 만나면 저희 아이들하고 시연이도 곧 잘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지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뭐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연이를 제 셋째 딸이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의젓하고 참 좋아요. 마음이 가고. 그래? 그럼요. 제 입장에서도 재혼인데 마음이 안 가면 재혼을 어떻게 하나요? 어머님 걱정하실 일 없게 제가 잘할게요. 특히 시연이한테요. 제 걱정하는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저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워낙 밝고 싹싹해 보이다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연이에게도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연아, 너는 아빠가 새로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아? 너한테 새엄마가 생기는 건데. 시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이 할머니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아줌마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도 좋아요.
아줌마가 잘해줘? 네, 많이 챙겨주고 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사다 주세요. 그 집에 있는 언니하고 오빠는 만나봤다며? 네, 전에 한번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도 좋아요. 손녀는 좋다고 웃어 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죠. 그 어린 게 친엄마도 아닌데 뭐 얼마나 좋겠나요. 그냥 아빠가 워낙 아줌마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티를 내다 보니 그 어린 마음에도 좋은 게 좋을 것 같다 싶어 그런 거겠죠. 저는 시연이에게 네가 원하면 너는 할머니랑 계속 살자고 했는데 시연이는 아니랍니다. 결혼하면 자기는 아빠랑 새엄마랑 그 집 가서 살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다만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도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고 아들과 미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허락하는 거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자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세놓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계약이 마침 끝나서 그 집에 아들 내외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혼자 사택에서 계속 지냈었는데 재혼할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준 거죠. 평수도 널찍한 곳이라 5 식구 다 살아도 충분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한 6개월까지는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 왔어요. 시연이도 얼굴이 밝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연이에게도 잘하는 게 보이다 보니 반대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각자 사는 게 바쁘니 저희 집에는 이전처럼 자주는 않았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 이해했고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연이도 볼 겸 아들네 놀러 간다고 했던 저희 딸애가 다음날 보니 표정이 안 좋아져서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엄마, 나 어제 오빠네 갔다 왔잖아. 근데 아무래도 시연이가 왜? 아니, 요즘 날씨 많이 춥잖아. 내가 시연이한테 간식 사준다고 나가자고 했거든. 근데 애가 옷을 꺼내는데 이 추운 날씨에 패딩도 아니고 뽀글이 하나 입는 거야. 그것도 너무 낡고 큰 걸로. 뽀글이? 그 점퍼 같은 거? 그래서 시연아 그거 말고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자 그랬는데 패딩이 없대. 그것만 입고 다닌대. 뭐? 옷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오빠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 옷이 그게 뭐냐고. 한겨울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가만 보니 새언니네 애들 있잖아. 엄청 비싼 패딩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에 얼마짜린데. 뭐야? 새언니 애들 입고 다니는 것도 부실했으면 요새 오빠네 사정이 안 좋은가 싶었을 텐데 걔네는 그 비싼 패딩 입고 시언니는 패딩 하나 없이 얇은 뽀글이 하나 입는 거 있지. 게다가 그 뽀글이도 산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사이즈도 시언니한테 너무 크고 해진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속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시언니 옷이 그거밖에 없다고?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시연이 방에 수건 하나가 걸려 있는 거야. 무슨 수건? 만졌더니 신내도 나고 축축해. 그래서 내가 시연아 쓴 수건을 왜 여기 올려놨어? 그랬더니 계속 쓰는 거래. 자기 방에 놔두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죠. 그게 뭔 소리야? 시연이만 따로 쓰는 수건이라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화장실에 걸어놓은 수건 같이 쓰면서 시연이한테만 수건을 따로 준 거지. 그것도 제대로 안 빨아주니까 축축하고 냄새나고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집에선 수건을 다 따로 쓰냐고 했더니 시연이 하는 소리가 자기만 따로 쓴대. 새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뭐가 어째? 새언니가 우리 집 오면 시연이 잘 챙기잖아. 그래서 몰랐는데 어제 그 집 가보니까 애 표정도 안 좋고 새언니 눈치도 자꾸 보는 것 같고 애가 자꾸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 엄마. 시연이 그 집에서 구박받는 거 아닐까?
저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집 가서 따지려고 하다가 일단 참았어요. 딸이 직접 느끼긴 했지만 앞뒤 사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종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퇴근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요. 애들 말고 니들만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어제 상희가 시연이도 볼 겸 너네 집 갔지? 네, 맞아요. 아가씨 오셨죠. 저 그 말에 봉투 하나 꺼내서 앞에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지 뭐긴 뭐야. 시연이가 이 날씨에 패딩 하나가 없이 다닌다던데 애 패딩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내가 돈 넣어놨다. 당장 가서 사줘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애가 낡고 해진 뽀글인가 뭔가 그거 하나 있었다던데. 며느리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아가씨가 오해를 했나 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시연이도 패딩 있어요. 저희 애들 것보다 더 비싼 걸로 사줬는데요. 패딩이 있다고?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애가 이 추운 날씨에 왜 얇게 입고 다니느냐고. 시연이가 그 옷을 워낙 좋아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맘때 애들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제가 시연아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 그래도 자기는 그 옷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냅둔 거죠.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손녀에게 물었을 땐 패딩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무슨 소리냐고 더 비싼 걸로 사줬다고 본인이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엄마 상의 말만 듣고 이러면 어떡해. 이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수건은 뭔데? 무슨 수건? 아, 시연이 방에 있던 수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아, 그게요. 시연이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수건이 2개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공용 수건 쓰고 나머지는 하나 갖다 놓고 네 방에서 편하게 닦으라고 그랬던 거죠. 머리 말릴 때 쓰라고요. 아가씨가 그거 보고 오해했나 보네. 며느리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아들이 더 펄쩍 뛰더군요. 아니 걔는 오해할 게 뭐 있다고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래? 하지만 듣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오해라고 그러는데 말을 맞는 것 같고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자 며느리는 먼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는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오히려 섭섭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시연이를 제 친딸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보고 계모라고 해도 저 마음만큼은 시연이에게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 눈물도 안 나는데 훌쩍이더라고요. 아들은 저한테 왜 괜히 그러시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느냐며 따지고 있고요. 저는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아들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섭섭해요. 미지도 집에 가는 길에 울었어요. 뭘 울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안 울어요 그럼? 엄마가 사람을 무슨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잖아요. 몰아간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다 해명했잖아요. 그게 뭔 해명이야. 패딩은 내가 본 적이 없고 수건도 그 냄새나는 수건을 시연이 방에 놔두고 쓴다는데 애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설령 2개 쓰라고 해도 방에 있는 수건은 제때 갈아줘야지. 엄마, 애가 셋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해주냐고요. 시연이가 애도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너 네 와이프 역성 드는데 내 말 잘 들어. 네 새끼는 네가 챙겨야 되는 거야. 미지이도 사람인데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한테 당연히 마음 가는 거지. 시연이보다. 그럴수록 너는 더 시연이 챙기고 해야 되는 거야. 너 전처럼 네 생활하느라 바빠서 시연이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제가 언제요? 그랬잖아. 나한테 맡겨놓고 제대로 애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엄마, 내가 시연이 아빠인데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애들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니까요. 엄마, 제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들이 이혼 2번 하는 거라도 보고 싶으세요? 뭐가 어째? 나 미진이랑 잘 지내요. 애들도 나 아빠로 잘 따르고.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들은 예전에도 손녀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애정은 있겠지만 자식보다 본인 생활이 더 중요했었죠. 아들 본인은 결혼 생활에 만족했기에 자식인 시연이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말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들 네가 애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군요.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시연이에게 패딩을 입혀서요. 그런데 앞만 봐도 패딩이 너무 새 것 같은 겁니다. 제 얘기 듣고 새로 급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역시나 시연이를 열심히 챙기고 저한테도 잘 보이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인 저는 느꼈습니다. 손녀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고 새엄마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것을요. 밥을 먹다가 손녀가 물을 조금 쏟았는데 흐르는 물을 닦기도 전에 며느리 눈치부터 슬쩍 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평소에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 싶은 겁니다. 저는 그 후 저희 딸에게 시연이 학교 갔다 오면 좀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집으로 왔고 밥 먹이고 일부러 살살 물어봤죠. 시연아, 할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 집의 제일 대장이 할머니야. 알지? 네. 새엄마가 혹시 갑자기 패딩 사주든? 제 말에 손녀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요, 원래 있던 거요. 그러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 근데 고모 놀러 갔을 땐 왜 없다고 했어? 깜빡했어요. 패딩 있는 걸 깜빡했다고? 네. 손녀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시무룩해져 있더라고요. 수건도 네가 머리가 길어서 새엄마가 2개 쓰라고 하나는 놔뒀다는데 그게 맞아? 네? 네. 시연아, 할머니한테는 다 털어놔도 되는데 할머니는 시연이 편이잖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할머니도 시연이를 위해 나서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시연아, 예전처럼 할머니랑 같이 지낼래? 고모도 요즘은 시간 많아져서 자주 집에 있는데. 아니요, 저는 엄마 아빠랑 지낼게요. 손녀는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뭔가 찜찜한 기분은 계속 드는데 손녀가 저렇게 말을 하니 저도 일단 입을 닫았죠. 저는 그렇게 딸에게 말했는데 저희 딸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찜찜하답니다. 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결국 딸이 시연이를 따로 불러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손녀가 그 집에서 구박받고 있는 거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딸은 시연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 표정이 굳은 채로 집에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니까 딸이 해주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연이도 처음에는 저한테 말했듯 고모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고모가 애둘러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결국 울면서 말을 했대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 있으면 시연이만 빼놓고 외식을 가거나 자기들끼리 뭘 시켜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시연이한테는 배달 음식 시킨 거 조금 덜어서 방에서 먹으라고 준답니다. 나오지 말라 하고요. 자기들끼린 거실에서 하하호호 먹으면서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도 똑같이 밥을 남겨도 시연이한테만 끝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먹다 남기면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냐고 화를 낸답니다. 할머니나 아빠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만 있으면 새엄마가 엄청 차갑고 무섭게 한대요. 그래서 준비물 살 돈이나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빠는 자꾸 새엄마한테 말하라고 하니 곤란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시연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그거 모아놓은 걸로 쓴 적도 많대요.
저희 손녀는 필요한 돈도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는 거였죠. 옷도 안 사주고 지금 신고 다니는 운동화도 며느리 둘째 딸이 불편해서 안 신는다고 했던 걸 시연이더러 신으라고 줬답니다. 근데 그게 시연이한테는 좀 큰데도 그냥 신으라고 줬대요. 새 신발이나 다름없으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딸 안 신는 걸 버리듯이 준 거였죠. 사이즈도 안 맞는 것을요. 저희 딸이 그날 얘기 듣고 보니 시연이에게는 너무 큰 운동화인데 자꾸 벗겨지려 하니까 운동화 끈을 엄청 세게 메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패딩도 제가 한바탕 난리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 데리고 가서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연이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면 예전에 산 거라고 하라 했다고요. 애한테 협박을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안 했냐 하니까 새 며느리가 시연이에게 잘 그랬대요. 네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할머니가 화나면 너네 아빠는 또 이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다라고요. 너네 엄마랑 한 이혼도 너 때문에 한 건데 또 너 때문에 아빠 이혼하게 만들고 싶냐는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쓸데없는 소리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다. 할머니도 고모도 네 편은 아니다 그랬대요. 그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해놓으니까 그 어린 게 할머니한테도 고모한테도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래도 제 오해고 노파심이길 바랬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새며느리는 저희 손녀를 괴롭히고 방치하고 언어폭력으로 확대했던 거죠. 저는 저희 딸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들 집 찾아갈 거라고요. 저희 딸도 당장 시연이 데리고 올 거라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 주차장을 도착했는데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왔는지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여기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네 집 올라가. 무슨 일인데요? 빨리 올라가. 그 말에 아들이 저희 딸을 노려보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또 이상한 소리 했지?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뭘 이상한 소리를 해. 오빠는 오빠 자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뭐가 어째? 이게 진짜? 그만하고 빨리 못 올라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다. 너한테 내 집 주고 불편할까봐 집들이 때 말고는 여기 온 적이 없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이 어쩌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본인이 더 어이없어하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아들 뒤에 제가 있자 며느리도 깜짝 놀라는 얼굴인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치킨하고 피자 시켜서 거실 상에 잔뜩 펼쳐놓고 자기 애들이랑 먹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시연이는 없었죠. 시연이는 뜬금없이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시켜 먹으면서 시연이는 같이 먹고 있지도 않았던 거죠. 시연이 말처럼요. 그 모습에 저는 눈이 돌아서 시연이 방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방이 무슨 냉골인 겁니다. 거실은 따뜻한데 방은 보일러를 켠 적이 없는지 냉골인데다 이불도 얇은 혹겹 이불 하나 올려져 있더군요. 게다가 책상에는 접시 하나에 피자 하나, 닭고기 2개 올려져 있는 게 덩그러니 있었죠. 같이 먹지도 않으면서 애한테 꼴랑 적어주고 방에서 혼자 먹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딸한테 들은 것보다 실제로 보니 더 기가 찼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상우, 네가 직접 봐라. 음식을 시켜놓고 시연이는 같이 먹지도 않고 방에서 꼴랑 익어줬다. 이게 말이 되냐? 먹는 걸로 차별을 해. 게다가 방은 왜 이렇게 춥고 이불은 또 저게 뭐야? 이 날씨에 저 이불이 말이나 돼?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며느리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이건 시연이가 많이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덜어준 거예요. 시연이가 다이어트 하나 봐요. 저 그 말에 눈이 돌아서 접시 위에 닭고기를 며느리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애가 빼빼 말라서 뼈밖에 없구만. 다이어트?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니?
네가 뭔 소리에도 믿어주는 척하니까 시어머니고 뭐고 우습게 보여.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엄마,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 새끼는 네가 똑바로 보라고 했지.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네 새끼는 이 능골 같은 방에서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애비라는 놈이 이렇게 자식한테 무관심해. 이러려고 재혼했어? 내가 시연이 놔두고 너 혼자 결혼하라고 했지. 아, 지가 그러겠다고 했다잖아. 지가 안 먹는다는데 왜 이 사람한테 그래? 라면서 며느리 역성들며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김시연, 네가 말해봐. 네가 새엄마한테 이것만 먹겠다고 한 거지? 맞지? 그 말에 시연이가 울먹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맞다잖아요. 왜 내 집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데? 아, 당장 나가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자꾸 와서 트집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사실 나 다이어트 한 적 없어. 새엄마가 이거나 먹으라고 주고 갔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배고프다고 해도 뭐라고 해서 그냥 이것만 먹는 거야. 새엄마가 용돈도 잘 안 주고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용돈 달라고 하면 나한테 돈 물어가는 귀신이라고 하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저도 눈물이 왈칵 났죠. 아들놈도 그제야 멈칫하더라고요. 얼마나 지 새끼한테 관심이 없고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애를 닥달했을지. 어린 게 여태까지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시연이를 꼭 안아주었죠. 내 소중한 손녀가 여기서 눈칫밥 먹으며 외롭고 서럽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저도 자식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시연이 짐 대강 챙겨서 시연이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연이는 내가 키울 거다. 아, 엄마! 시끄러. 너는 아빠 자격도 없어. 어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식은 밥을 굶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내팽겨쳐. 내가 시연이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아,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애를 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아들이 저를 말리는데 뒤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는 겁니다. 오빠,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해. 일단 시연이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저는 걸음을 멈췄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에게는 저희 시연이가 없었으면 좋겠는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저희 아들만 데려다가 돈 버는 역할 시키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살고 싶은데 저희 손녀는 그렇게 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녀만 구박하고 냉대했던 겁니다. 제가 시연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 얼씨구나 그러라고 냅두는 걸 보는데 그제야 새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겠더라고요. 의도까지 눈치챘는데 그대로 순순히는 못 가겠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챙겨왔던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 계약서는 아들에게 이 집 살게 해주면서 임시로 썼던 계약서였어요. 제가 아들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제 집에서 살게 해준 건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전세로 들어온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써둔 거였죠. 하지만 말 그대로 임의로 써둔 거고 제대로 된 공증이나 인증을 해둔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이라고 받은 것도 없고요. 그저 임시 방편으로 써둔 것이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나 너네한테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한 달 주마. 그 사이에 집 구하고 여기 있는 짐 싹 빼서 나가. 안 그래도 이 집 살려는 사람 많은데 이참에 그냥 금매로 팔아버릴 테니까.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엄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 이러는 법이 뭔데? 내가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 다 좋은데 시연이 하나만큼은 상처 안 받게 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어. 근데 이게 다 뭐야? 김상호,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건 못 봐주겠다. 눈 뒤집어져서 살림을 차리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근데 네가 애 아빠면 자식한테 상처 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시연이한테는 이 집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빠인 너밖에 없었을 텐데 꼬라지 보니까 너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네. 네 마누라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야. 시연이한테 너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애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지? 내 말 틀렸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연이가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떡하니 네 딸만 차별받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네가 아비로서 지금 당장 뒤집어 엎어도 뭐할 판에 너 지금 하는 꼴을 봐라. 와이프 치마폭에 단단히 쌓여가지고 내가 이런데도 뭐 예쁘다고 너네를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야 되냐? 그래도 자식이라서 한 달 말미 주는 거다. 내 집에서 당장 짐 챙겨서 나가. 나 너네들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놔!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 어머님 여기 없다. 얻어먹을 거 있는 나한테는 살랑살랑거리면서 그 어린 것한테는 이런 식으로 굴어? 가증스럽기는. 니들끼리 그러고 살아. 나는 너네 안 보고 살 거니까. 다만 내 집에서는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바로 부동산 전화해서 집 내놓는다고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내달라고 했어요. 아예 팔아버려야 딴 생각을 안 할 것 같았죠. 원래도 인기가 좋은 곳인데 급매물이다 보니 산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느냐 생 난리를 치면서 시어니까지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지만 손녀 못 뺏긴다고 법적으로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가 학대받은 증언 충분하고 제가 친할머니인데다 경제적인 여유도 충분하기에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네 새끼 그렇게 방치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어디 부모 자식 영까지 끊을 생각이면 네 마음대로 끝까지 해보라고 했죠. 제 성격을 아는 아들도 결국은 잘못했다고 자기도 이런 줄 잘 몰랐다고 하면서 시연이 말고 집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은 투자에 많이 묶여있고 당장 쓸 돈이 별로 없답니다. 애엄마도 원래도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들에게 등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주었습니다. 네 자식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도 그 여자랑 계속 살 생각을 하냐고요. 제 속으로 나았지만 제 아들의 정신 상태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니들이 어쩌고 살던지 알아서 하는데 집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빼라고 했어요. 집도 곧 팔릴 것 같으니 자꾸 질질 끌면 법대로 하겠다고요. 제가 한 번 아니다 하면 끝까지 아닌 사람인 것을 아들도 잘 알기에 결국 한 달 가까이까지 버티다가 이사 나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아예 연락 끊었는데 나중에 딸한테 들어보니 엄청 외진 동네에 있는 빌라 하나 겨우 구해서 이사했답니다. 그런데 새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애들 데리고 사냐고 생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래서 아들도 네가 먼저 내 딸 찬밥 취급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새끼들만 중요하냐며 그제야 대판 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결국 별거 하면서 아들만 따로 나와서 사택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본인 자식은 구박받으며 지내는데 남의 자식들 입히고 먹이느라 쎄빠지게 일하는 아들놈이 얼마나 바보 등신같이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다 지가 자초한 일인 것을요. 시연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초반에는 시연이도 자기 때문에 아빠가 또 이혼하는 거냐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건 아빠의 인생이자 선택이고 시연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해야 될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다시 예전의 밝은 손녀로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딸도 일을 많이 줄인 상태라 시간이 많아서 손녀랑 놀러도 잘 다니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혼자 참 외롭고 서글펐겠구나 싶어서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더 늦지 않게 알아채고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해요. 얼마 전 손녀가 저에게 할머니랑 고모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고 하던데 그 말이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들고 의젓해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아들하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손녀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손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신경 쓰고 더 밝고 젊게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